상호 방위 조약, 한미 훈련에서 동맹이라는 말을 빼었다고 한다. 북한의 반발로 한미 훈련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말을 빼고 CPX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한다. 애초 이번 연습 명칭은 19-2 동맹이라고 하려 했는데 북한의 반발을 고려 동맹이란 용어를 빼고 단순히 한미연합 지소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것이다. 맺은 것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휴전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그동안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이 그들의 힘만으로서는 한반도를 석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공산군이 더 버틸 수 없다는 확신하에 이 기회에 유엔군이 북진하자는 제의를 주장했으나 유엔군도 힘에 의한 응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상의 이 전쟁을 주도한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간의 세계적 균형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전쟁 전에 38서 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휴전회담이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휴전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희에 의해서 휴전협정이 서명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을 반대하고 이 기회에 남북 통일을 무력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명하지 않는다. 휴전에 앞서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유엔군 측이 휴전을 강행하려 하자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휴전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한반도를 분단시켜서 또다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산군과 유엔군 간에 맺어지려는 휴전 협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휴전 후 쌍방 간의 포로 교환 협정에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공산군 전쟁포로 37,000명 중 27,092명의 방공포로를 1953년 6월 18일 새벽 0시에 대통령 이승만의 특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기습 석방시켜버린다. 이에 제일 당황한 것은 휴전회담 성사 후 포로로 잡힌 인민군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키려고 하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북한과 협상 당사자인 유엔군 측의 사실상 대표국인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은 휴전회담 파기를 위한 포로 석방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것이다. 미군 경비병들이 소홀히 한 틈에 한국군 원영덕 헌병사령관 지휘하에 이루어진 방공포로 석방은 온 세계에서 큰 충격을 주어서 유엔과 유엔 참전국과 영국 등 주요 참전 대표는 미국 측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왔고, 공산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방공포로를 재수갑해서 상환을 해야 휴전회담에 응하겠다는 반발을 하게 되어 휴전의 임박 직전에 결렬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다. 미국 측은 긴급히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슨을 특사로 보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나 대통령 이승만은 지금같이 공산군들이 힘이 빠져 있을 때 중국 본토에 핵 공격이라도 해서 공산군들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 한반도는 또 한 번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휴전을 반대를 고집한다.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는 본국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 이승만을 설득해서 휴전의 동의를 받아내라고 제지시한다. 로버트슨은 한국 대통령 이승만에게 계속 설득을 종용하였으나 대통령 이승만은 응하지 않자 로버트슨은 휴전에 동의만 해주면 한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제의한다. 한국 대통령 이승만은 휴전이냐 한국 단독 북진이냐를 두고 이틀 동안 고민 끝에 단독 북진의 한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휴전 동의를 하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대신 대통령 이승만은 휴전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의한다. 이승만 제2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더 이상 국제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고립주의 성향이 강했던 미국 정부로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 측 반응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 조약조차 맺어주지 않으면 북한의 재남침을 미국이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휴전회담을 못하게 하는 더 큰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의 반발을 들은 미국 워싱턴에서는 할 수 없이 조약을 맺되 휴전회담에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거 한발 물러선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는 것은 좋은데 한국이 다시 북한의 재침략을 당할 때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한국전에 개입하는 내용을 반드시 상호 방위 조약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 조항만큼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상하의 의원이 전쟁 선포권을 가진 나라이므로 자동 개입 조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버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다면은 한국은 휴전회담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휴전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이보다 더 큰 곤란한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미국 정부 측에 요구한다. 그렇다고 미국은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휴전 방해 책동이 있다 해도 휴전회담을 깨뜨릴 의향은 없었다.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자동 개입 조항이 없이 체결되었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서 한국에 이계 사단을 주둔시켜 주기로 결정한다. 유효 직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군이 지금까지 66년간 한국 땅에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억제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게 되어온 것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한의 침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우리는 그동안 안심하고 생업을 꾸려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 한미 동맹이니 아니니 하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봐주어야 할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도 비호하고 있는 판국에 지금 이 나라는 미국 측에서는 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하고 6.25 전쟁 중에 미군 군수품 지원 등 한국 방위에 협조를 해주어 6.25 전쟁을 도왔던 일본과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친일이니 아니니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나라를 지새우고 있다.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동맹이냐 아니냐 하면서 새삼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우리 정치권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